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애랑은 절대 안 돼. 이런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박선주는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그룹, 태아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박선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냉철한 상황 판단이었으니까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한치도 흐트러짐 없는 진주빛 정장 차림은 박선주라는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7층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선 박선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도시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만 박선주의 마음속 안개는 오히려 더 짙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아들 강지훈이 내밀고 간 서류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결혼 승낙 요청서라는 단정한 제목 아래 김민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박선주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강지훈은 박선주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태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런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집안 간의 격을 맞추는 것은 물론 태아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가져야 한다고 박선주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박선주가 남편과 함께 태아를 일구며 지켜온 철칙이었고 상류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질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강지훈이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박선주의 기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준이라는 것을 들이댈 수준조차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감정 하나만으로 수천 명 직원의 생계가 달린 그룹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박선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성이 고작 아들의 철없는 감정 노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다음 이사회 일정을 보고했지만 박선주는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중요한 계약보다 아들의 문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박선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몇 시간 전 아들과의 대화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닮아 고집스러운 강지훈의 눈빛. 어머니, 민정 씨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강지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 박선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들이 세상의 강함에 대해 무엇을 알까 싶었습니다. 박선주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태아를 지켜낸 자신과 같은 냉철함과 집요함이었으니까요. 박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가장 밑에 첨부된 작은 증명사진 한 장.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민정의 얼굴이었습니다. 참 맑게도 웃는다. 박선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박선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배경과 재력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순진한 얼굴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박선주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요. 김민정이라는 아가씨야. 아주 자세하게. 박선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아의 안주인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박선주는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 속 어딘가에 그 김민정이라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들고 온 보고서는 박선주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김민정의 삶은 처절하달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한나란 씨의 교통사고로 잃고 이곳저곳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더군요. 20살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독립해 보증금도 필요 없는 고시원의 좁디 좁은 방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악착같이 공부해 지역 농협에 취직한 것이 김민정이 이룬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박선주는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죠. 이런 배경을 가진 여자라니. 박선주의 눈에는 김민정이 아들 강지훈의 재력과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신데렐라 지망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아그룹의 명예가 이런 뿌리 없는 여자, 아이 하나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라던 아들 강지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박선주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버텨온 삶이 강한 것이라고 포장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강함이라는 것이 과연 순수하기만 할까요?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과 상류, 사회에 대한 열망이 그 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선주는 이런 종이 몇 장으로는 김민정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진심, 특히 돈 앞에서의 진심은 그렇게 간단히 드러나는 법이 아니니까요. 박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아그룹의 회장 박선주로서가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김민정이 어떤 사람인지, 돈 없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아들, 강지훈이 말한 그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박선주는 밑바닥까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주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저택 창고 구석의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장 바닥을 구르며 고생하던 때 입었던, 지금은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낡고해진 옷가지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그중 가장 허름해 보이는 스웨터와 빛바랜 바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아득했죠. 박선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모습이면 되겠어. 완벽하게 가진 것 없는 늙은이의 모습으로 박선주는 김민정을 만나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주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10년은 좋기 넘은 낡은 트렌치 코트에 일부러 때가 묻은 듯한 낡은 스니커즈를 신었죠. 머리는 대충 빗어 넘기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검버섯까지 연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선주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이 가진 것 없고 배움도 짧아 보이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박선주는 평생 이용해 본 적 없는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김민정이 일한다는 서울 외곽의 한 지역 농협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지점 안은 이미 장날처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묻는 어르신들, 비료 대금을 송금하려는 농민들, 적금을 깨러 온 아주머니들로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박선주는 그 틈에 끼어들어 조용히 김민정의 창구를 찾았습니다. 사진 속 그 얼굴, 김민정이 보였습니다. 4번 창구 김민정이라는 팻말 앞에서 김민정은 연신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일부러 번호표를 뽑지 않고 어수룩한 표정으로 자동화기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즘 기계들은 어찌나 복잡한지 도무지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선주는 일부러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며 헛손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곤란하다는 듯이 중얼거리자 주변에서 기다리던 몇몇 사람이 짜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비켜서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구 안에서 바쁘게 서류를 처리하던 김민정이 박선주를 발견하고는 잠시 옆 창구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박선주에게로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귀찮음이나 조급함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맑고 따뜻한 음성이었죠. 박선주는 김민정을 올려다보며 준비한 대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 통장에 돈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도무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런 걸 잘 못 만져서. 김민정은 입금하시게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선주의 손을 부축하듯 기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우선 통장을 여기에 넣어 보시겠어요? 김민정은 박선주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말로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박선주가 일부러 엉뚱한 버튼을 누르자 김민정은 아이쿠, 괜찮아요. 여기 취소 버튼 누르고 다시 하면 됩니다. 라며 즉시 안심시켰습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침착한지 박선주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연기가 아니었거든요. 김민정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뜻밖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코팅된 카드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제가 보기 쉽게 새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돈 넣기, 돈 찾기, 돈 보내기 버튼이 커다란 글씨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음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민정의 그 배려에 박선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선 진심 어린 세심함이었으니까요. 박선주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코팅 카드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라니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박선주는 금세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기계 앞에서 잠시 도와주는 친절이야말로 가장 쉬운 서비스일 뿐이거든요.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저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박선주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일부러 다시 번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정의 창구로 직접 가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박선주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선주는 아까보다 더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 채 다리를 절뚝이며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민정은 박선주를 알아보고는 아까보다 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거 잘 되셨어요? 이번엔 또 뭘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주는 애써 그 눈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입금 좀 하려고. 김민정은 돈을 받아들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에 넣었습니다. 네, 어르신. 30,000원 입금하시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박선주가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선주는 갑자기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까 50,000원짜리 한 장을 줬는데 왜 30,000원이라고 해? 목소리도 일부러 조금 높였죠. 창구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이쯤에서 당황하거나 규정대로 CCTV 확인을 말하거나 혹은 노인의 착각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선주는 김민정의 얼굴에서 당혹감이나 짜증이 스치기를 기다리며 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의 반응은 또다시 박선주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김민정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어르신,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박선주는 속으로 실수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걸 그냥 인정한다고?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창구 아래 서랍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김민정은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여기 20,000원. 박선주는 저도 모르게 다급히 김민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 아니야. 됐어. 아이고, 내가 헷갈렸네. 30,000원 맞아요. 내가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미안해요. 박선주는 연기를 하면서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민정은 그제야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선주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 돈 문제는 정확해야 하는데. 그리고는 30,000원을 마저 입금 처리하고 통장을 돌려주었습니다. 박선주는 이제 그만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정이 박선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민정은 창구 구석에 비치된 안내문 한 장을 꺼내 박선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이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한테 자식인 척 전화해서 돈 보내라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르신처럼 돈 계산이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김민정은 안내문의 큰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은행으로 오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안내문 귀퉁이에 자신의 내선 번호까지 적어주면서 말입니다. 박선주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려던 노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걱정되는 어르신으로 대한 것입니다. 박선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선주는 마지막 시험을 위해 다시 한번 그 허름한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선 2번의 시험에서 김민정은 박선주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박선주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태아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수많은 압력과 유혹을 견뎌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김민정이라는 저 아이가 자신의 이익이나 상사의 부당한 압력 앞에서도 그 소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박선주가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농협지점 안은 유난히 분주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바쁘게 서류를 옮기고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는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박선주는 구석 의자에 앉아 상황을 살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박선주는 바로 그때라고 직감했습니다. 박선주는 일부러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업무를 꾸며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개를 들고 김민정의 창구로 다가갔죠. 저기, 아가씨, 내가 옛날에 만들어둔 통장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뭐가 뭔지 좀 봐줄 수 있어? 김민정은 박선주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럼요, 이리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김민정이 통장을 받아들고 막 조회를 시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은행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갔죠. 잠시 후 지역 유지로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와 수행원 몇 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점장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안쪽 상담실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지점장은 그 중요 고객을 힐끗 보더니 이내 창구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박선주를 발견하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점장은 김민정을 향해 턱짓하며 소리쳤습니다. 김민정 씨, 지금 한가하게 뭐하고 있어? 저 어르신은 나중에 하고 당장 이리 와서 박 사장님 응대 준비 좀 도와. 지점장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짜증과 명령조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민정에게로 쏠렸습니다. 박선주는 김민정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김민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이 어르신 업무 처리 중입니다. 금방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그 노인네 통장 정리가 중요해? 박 사장님 10억짜리 계약건이 걸렸는데 당장 오라고.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박선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자, 이제 어쩔 거지? 박선주의 눈이 김민정을 향했습니다. 김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박선주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점장님, 10억 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이 어르신이 먼저 와 계십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은행을 찾아주신 고객님을 순서대로 응대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 순간 지점장의 얼굴은 말 그대로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김민정을 쏘아보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사람 하나쯤은 해고하고도 남을 기세였죠. 로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고객과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박선주 역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 싶었습니다. 지점장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 했지만 정작 중요한 10억짜리 고객인 박 사장이 흥미롭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으니 더 큰 소란을 피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따위로 지점장은 결국 김민정에게 저주에 가까운 한마디를 내뱉고는 황급히 옆 창구의 다른 직원을 손짓으로 불러 상담실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선주는 김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정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죠.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박선주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러다 울음이 터지는 건 아닐까, 혹은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지점장에게 사과하는 건 아닐까, 박선주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은 울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정은 천천히 박선주가 있는 창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정말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마저 봐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박선주가 내민 낡은 통장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선주는 그 하얗게 질린 손끝에서 김민정이 방금 전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큼의 용기를 냈는지를 고스란히 읽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신념이었습니다. 돈 없고 초라한 노인을 위해 자신의 직장 상사, 그것도 10억 원짜리 중요 고객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박선주는 평생을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돈 앞에서 원칙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죠. 박선주 자신도 그렇게 태아를 지켜왔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저열인 아이는 박선주가 평생 지켜온 그 세상의 이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10분이 넘도록 꼼꼼하게 박선주의 낡은 통장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은 해지하고 어떤 것은 이율 좋은 것으로 새로 합쳐주기까지 했죠. 그동안 김민정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선주의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업무가 모두 끝나자 박선주는 고마워요, 아가씨. 라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정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박선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농협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쳤지만 이상하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박선주는 농협 문을 밀고 나왔지만 주차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방금 전 지점장에게 모욕당하던 김민정의 창백한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끝까지 웃어 보이려 애쓰던 그 떨리는 미소가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거든요. 박선주는 저 아이가 저대로 괜찮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박선주답지 않은 아주 낯선 감정이었죠. 박선주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다시 농협 유리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사장으로 보였던 그 중요한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행을 나갔습니다. 지점장은 아까의 분노는 간데 없이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배웅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돌아선 순간 지점장의 얼굴은 다시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곧장 김민정의 창구로 폭풍처럼 걸어갔습니다. 김민정 씨, 잠깐 이리 좀 와봐. 로비가 울릴 정도의 고성이었죠. 김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 하나를 김민정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뭐야? 어제 마감 처리한 거 금액이 비잖아. 내가 몇 번이나 확인하라고 했어. 김민정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제가 처리한 게 아니라 어제 박 대리님이. 말대꾸. 지점장은 김민정의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아침부터 나한테 개망신을 주더니 이젠 동료 핑계까지 대? 원칙? 내깟 원칙이 얼마짜린데? 지점장의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졌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뭘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당장 심할서 쓰고 이 부족한 금액은 김민정 씨 월급에서 제할 줄 알아.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김민정의 가장 아픈 구석을 후벼 파는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박선주는 기둥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것은 상사의 질책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죠. 김민정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고 있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박선주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박선주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자신의 진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단축번호 1번 김 비서를 연결했습니다. 나야. 내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태아그룹 박선주 이름으로 그 강북중앙농협지점장실 방문 일정 잡아줘요. 내가 아주 중요한 볼일이 생겼어. 박선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어제 그 소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농협지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민정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지점장에게 당한 모욕감과 억울함에, 그리고 심할서까지 써야 하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했죠. 어쩌면 이곳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애써 찾은 소중한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 입구의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감을 풍기는 한 무리가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는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비서가 섰고 그 뒤로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한 여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박선주였습니다. 어제와 그제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에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습니다. 박선주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객장의 소음이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물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고객들마저 저도 모르게 그 행렬을 쳐다봤습니다. 김민정 역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주와 눈이 마주쳤죠. 김민정은 그저 정말 높은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을 뿐 며칠 전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노인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께 만난 노인의 눈빛과 지금 저 회장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고 아주 희미하게 스쳤을 뿐입니다. 사무실에서 이 기척을 느낀 지점장이 허둥지둥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박선주의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풍기는 아우라와 뒤따르는 수행원들의 모습에서 직감적으로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어느 분이신지. 지점장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박선주는 그런 지점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태아그룹 회장 박선주입니다. 태아그룹. 그 이름 석자가 지점장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태아의 회장이 대체 이 변두리 농협지점에 무슨 일로? 지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찌된 일로? 조용히 이야기할 방이 필요합니다. 박선주는 지점장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지점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박선주를 안내했습니다. 박선주는 사무실로 향하며 굳어있는 김민정의 창구를 아주 잠깐,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점장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지점장은 땀으로 흠뻑 젖은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박선주는 지점장이 권하는 의자에 앉는 대신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직접 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점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박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주가 멈춰서서 창밖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정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 이름이 김민정 씨 맞습니까? 지점장은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높은 분이 김민정을 대체 어떻게? 순간 지점장은 김민정이 이 회장에게 혹시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했을지도 모른다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아, 그 직원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회장님, 혹시 그 직원이 무슨 실례라도. 지점장은 기회다 싶어 어제 미처 다하지 못한 비난을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이 부모도 없이 자라서 그런지 좀 사회성도 부족하고 어제도 큰 사고? 박선주가 지점장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10억 원짜리 고객 앞에서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돈도 안 되는 늙은이에게 시간을 낭비한 그 사고 말입니까? 지점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박선주는 지점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의 지점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아니면 어제 박 사장 건으로 발생한 수수료 누락 실수를 그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인격 모독을 한 그 사고 말입니까? 이제 지점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회장님, 그건 오해. 박선주의 목소리에 싸늘한 조소가 섞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건 오해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죠. 박선주가 김 비서에게 눈짓하자 김 비서가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점의 모든 거래 내역과 승인 기록이 담긴 로그 데이터였습니다. 어제 그 수수료 누락건, 최종 승인자 코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지점장의 눈이 자신의 이름이 찍힌 부분을 확인하고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아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박선주는 지점장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렇게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돈도 없고 근본도 없어 보이던 늙은이가 바로 저였으니까. 지점장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박선주는 무너진 지점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로비로 나가서 모든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당신이 어제 한 짓을 정직하게 사과할 시간입니다. 로비는 지점장의 지시로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로비 중앙에 모여들었죠.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습니다. 김민정은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공개적으로 망신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창백하다 못해 제가 된 얼굴로 사무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태아그룹의 박선주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따랐습니다. 지점장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박 사장 고객님의 수수료 누락건은 지점장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자 저의 실수였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이 실수를 김민정 씨에게 떠넘기려 했으며 모든 직원과 고객님들 앞에서 김민정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민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김민정 씨,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김민정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 박선주가 천천히 김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정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민정 씨. 박선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정 씨를 시험했습니다. 시험이라니요? 김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선주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강지훈의 어미입니다. 김민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며칠간 자신을 찾아왔던 그 초라한 노인, 자신을 시험했던 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지금 눈앞의 무서운 회장,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방. 강지훈과 김민정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낮에 그 무서운 회장이 아닌 조금은 부드러운 표정의 박선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박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배경과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지훈이가 민정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선주는 김민정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농협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며 또 홀로 세상을 버텨내며 단단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향한 진심이고 배경보다 강한 것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라는 걸.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요. 박선주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못난 어미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태아이, 진짜 가족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김민정의 눈에서 그동안 홀로 버텨왔던 모든 서름과 지금의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시원의 차가운 방에서 흘렸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받아주는 가족을 만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